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을 제대로 뒤흔든 엄청난 데이터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26년 5월 12일에 발표된 이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다들 확인하셨죠? 오늘 이 시간엔 단순히 숫자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이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트레이딩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실전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3.8%.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 아닙니까?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상승률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물가 하락,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파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흐름입니다. 4월 CPI 쇼크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동력, 거시경제와 연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리스크 대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매트릭스를 지나 가장 중요한 실전 트레이더의 플레이북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인플레이션의 종말을 알린 4월 CPI 쇼크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상황이 얼마나 급변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3월에 3.3%였던 물가 상승률이 4월 들어서 3.8%로 확 튀어 올랐습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전월 대비로도 0.6%나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물가를 끌어올렸을까요? 두 번째 파트,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트윈 엔진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에너지 부문의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방금 보신 전체 물가 상승분의 무려 40% 이상이 오직 에너지 단 하나에서 나왔거든요.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만에 5.4%나 솟구치면서 전체 물가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한 겁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라는 불씨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무섭게 번지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에너지 말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끈적끈적한 근원 인플레이션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단어 다들 아시죠? 주거비가 0.6% 오르고 항공운임이 2.8%나 뛰는 등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안 떨어지고 꽉 버티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내 지갑은 얇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변동성 큰 에너지를 뺐는데도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4%나 올랐다는 건 이 끈적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런 상황들이 거시경제와 연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겠습니다. 더 높게, 더 오래. 네, 이제는 그냥 시장의 절대 진리처럼 굳어버린 아주 강력한 문구입니다. 4월 CPI 쇼크 한 방에 시장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야말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희망회로는 당분간 끄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금리 상단이 뻥 뚫리면서 수익률이 치솟고 달러는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게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는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신흥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는 피할 수 없는 뼈아픈 흐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좀 틀어볼까요? 네 번째 파트. 이 혼돈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리스크 대 기회 매트릭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캡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크와 기회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거시적으로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지만 거꾸로 보면 에너지나 원자재 섹터의 실적 모멘텀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성장주들은 멀티플이 깎이면서 고전하겠지만 바로 지금이 가치주나 고배당주로 갈아타거나 금리 민감주를 솟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돈 벌 구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실전적인 내용이죠. 트레이더의 플레이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죠. 무자비한 인플레이션의 세 번째 파도가 덮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좌는 진짜 폭풍우를 견뎌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럴 때는 선물과 옵션 시장의 대응을 딱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선물 시장 쪽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나스닥이나 코스피 200 같은 성장주 지수에는 엄청난 매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숏, 에너지는 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옵션 시장은 어떨까요?
내재 변동성, 그러니까 VIX가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죠. 언제 시장이 급락할지 모르는 꼬리 위험에 대비해서 아예 변동성 그 자체를 사들이는 방어적 공격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충격 속에서 살아남는 건 물론이고 수익까지 챙겨갈 핵심 생존 수칙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변동성 트레이딩입니다. 위아래에 방향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롱스트레들 같은 양매수 전략으로 치어오르는 변동성을 아예 수익으로 만들어버리세요. 둘째는 해징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미니 S&P 500 선물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베타를 확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금리의 쥐약인 IT, 반도체 비중 축소는 필수겠죠? 마지막 셋째, 원자재 스프레드입니다. 원유 선물을 롱으로 사고 지수 선물을 숏으로 치는 페어 트레이딩으로 시장 방향성에 휘둘리지 않는 든든한 수익 구조를 세팅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한동안 시장은 경제 지표 소수점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극도로 데이터에 의존적인 장세가 계속될 겁니다. 막연하게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희망사항은 과감히 버리시고요.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변동성 자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파생 전략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죠. 시장은 더 높게, 더 오래라는 꽤나 매서운 환경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그저 이 끔찍한 변동성 속에서 간신히 숨통만 튀고 살아남기 위해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이 혼돈의 데이터를 완벽한 무기 삼아 제대로 수익을 뽑아내실 건가요? 오늘 짚어드린 전략들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